에그 베네딕트니까 그래요. 에그부터 한번 가봅시다. 책의 41쪽에 봐보면 타이틀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She had egg on her face라고 해서요. 직역하면 그녀는 얼굴에다가 에그를 가졌다, 뭐 달걀이 묻혀졌다, 얼굴에 달걀이 묻어 있었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우린 좀 생소하잖아요. 아니 뭐 미용을 위해서 팩을 하는 건가? 자, 얼굴에 달걀이 묻혀 있다. 이게 뭐지? 이게요. food, 음식을 이용한 expression 중에 하나로 실제 의미는 she was very embarrassed. embarrassed. 아까 우리 단어 공부할 땐 embarrassing이었는데 embarrass는 뭘까? 일단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 제 수치스러운, 뭐 여기에서는 뭐 당혹스러운 이런 거거든요. 일단 의미에 있어서만 한번 봐두세요. 좀 이따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거니까. 영어에 이런 egg on one's face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의미는 뭐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의미래요.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을까? 이렇게 story behind it, 그 뒤에 있는 이야기, 배경을 알게 되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럴싸하기도 하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잊을 거거든요. 자, 에그와 수치스러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ong ago, 오래전에 some crowds는 누구야? 관중들, 관객들은 were overly responsive. 배웠잖아요. responsive, 즉각 반응하는 인데 overly가 뭐더라? 지나치게, 과하게, 몹시 반응을 했습니다. 어디? theatrical performance. 우리 알아두길 잘했죠. 여기서는 연극 공연 이런 데다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또 굉장히 연극을 좋아했었나 봐요. When they did not like the performance. 그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는, 공연이 별로였나 봐요. 공연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they가 누구냐면 관객들이겠죠. 관객들은 threw things,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performer, 여기 나오네요. 공연자들에게 뭐 물건 같은 거를 막 던지는 거예요. 때때로는 심지어 모두 eggs, 이제 감 잡았죠. 때때로는 달걀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날달걀을 던지게 되면 그 쭈르륵 흐르면서 어떤 상황, 야 얼굴에 달걀칠이 돼 있어 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모든 영어 수업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수거 같은 거 우리 잘 이해를 못할 때 그냥 외워라고 하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밌겠죠. 근데 늘 공부라는 게 재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는 흥미롭게, 이래서 얼굴에 달걀이 묻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구나. needless to say라고 해서 아까 우리는 needless만 봤어요. 불필요한, 필요가 없는, 이거는요 덩어리 표현을 알아두세요. needless to say라고 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 이거 문법책에 찾아보면 뭐 독립부정사라고 해서 이런 표현은 자주 나오니까 수거처럼 암기해 둡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쓰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덩어리 표현 이렇게 좀 통째로 알아두면 좋은 거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각종 문법 용어들이 난무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소위 멘붕이 오더라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영어를 좀 잘 못했던 게 영어 교사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저 영어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걸 다른 친구한테 전수를 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덩어리 표현으로 뭐 독립부정사 하지만 덩어리로 보여.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having이라고 나왔습니다. having egg on the face까지 하고 동사가 나오네요. 그럼 문장의 제일 앞에 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달걀을 묻히는 것, 얼굴에 달걀이 묻게 되는 것, 그것은 굉장히 embarrassing,
수치스럽게 만드는,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선생님, 아까 여기서는 embarrassed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왜 embarrassing 차이가 있나요? 물론 차이가 있죠. 그 큰 차이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embarrassed 했다, ed가 붙었다 그럼 우리 흔히 과거 분사 뭔가 이렇게 당하게 되는 느낌.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당한,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면 ing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능동적인 뭔가 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수치스럽게 만드는,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럼 뭐가요? 얼굴에 달걀이 묻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요 뒷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밑줄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고 not only 그러면 또 찾는 거는 있어요. 뭐뭐뿐만 아니라, 그렇죠. 뒤에 가보면 but also 뭐뭐도 역시 라고 해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 하는 거는 알 텐데 not only가 제일 앞에 나왔네. 자, 그런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did,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did 다음에 the appearance 하면 어떤 외모,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did다, do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 의문 만들 때 do you, did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퀘스천 마크도 없어요. 이게 웬일일까? 보통은 주어, 동사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동사, 주어의 순서가 나와 있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순서가 바뀌어졌네요 라고 해서 이런 걸 도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부정을 나타내는 말, not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not only 앞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살짝 바꿔 씁시다 하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자, 요거는 별표에다가 한 3번 정도는 해석도 해보시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not only 뭐 할 뿐만 아니라 the appearance, 모습, 겉모습, 보이는 모습이 look funny,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 근데 뒤에 look이 또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요 looked라는 과거 시제였는데, 그쵸? 과거 시제인데 여기에서는 도동사가 대신해서 야, 내가 그냥 과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에 나갈 테니까 대신에 너는 남아있어서 원형으로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두든 뭐든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얘를 대신해서 나갔으니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건 뭘 의미를 했느냐? 데디아를 의미했습니다. 뭐냐? 공연하는 사람이요. had given a poor 혹은 wonderful performance. 자, 일단 얼굴에 달걀칠을 했다, 달걀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모습도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저 사람이 달걀을 얼굴에 묻히고 있다. 그건 의미는 야, 그 공연하는 사람 진짜 공연 못했구나 라는 의미. 마음에 안 들 때 이걸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poor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단어도 한번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의미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달걀을 얼굴에 묻힌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구나. 왜? 꼴도 우습지만 연기, 공연도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서 요건 당연히 선생님이 한 번 더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내용에 있어서 봐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이제 결과를 낳게 됐느냐. 또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고 공연 못한다고, 가수가 노래 못한다고 막 달걀 던지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날 no longer 이라고 하면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예요. 더 이상 달걀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on stage, 무대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달걀을 던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런 배경에 따라서 we still use the expression, 이 표현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 egg on one's face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mean, 의미하느라고.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라고 하니까, 자, egg on one's face다 라고 하면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그쵸.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주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egg on one's face다 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렇다면 상황은 상황인데 수치스러움을 주는, 그치? 사람들 좀 해당하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뭐뭐하게 하는 이니까 여기서는 embarrassing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embarrassed라고 하면 수치스러움을 당한, 그쵸? 당혹스럽게 되어진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단락에 있어서는요 어느 부분에 embarrassing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embarrassed가 들어가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 food expression 우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던데 오래전에 crowds 관중들은 던졌습니다. flowers 꽃을 던졌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 when 언제 did not like 공연을 싫어할 때 만족하지 않았을 때 꽃이 아니라 egg를 던졌다니까 이런 거는 false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자 일치 불일치 물어볼 때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죠. 왜? 꼼꼼하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용 이해에 대한 건 끝났으니까 이번 단락에는요 최소 두세 개의 embarrassing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과에서는 exciting 하고 excited 공부한 거 생각나세요? 걔하고 똑같아요. 자, 원래는 얘가 동사 embarrass R도 두 개요, S도 두 개요. embarrass라고 하면요 누구누구를 난처하게 만들다, 뭐 수치스럽게 만들다, 곤란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나와서 embarrassed ed가 붙게 되면요 뭐뭐하게 된, 뭐뭐하게 되어진, 당하게 되는 의미. 그래서 수치스럽게 된 이런 거예요. embarrassing 하면요 뭐뭐하게 만드는, 즉 당황스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면 뭐뭐하게 된 상태고 요거는 뭐뭐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약간의 의미 차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예문이에요. I was embarrassed about forgetting his name. 어떤 남자애를 만났어요. 근데 잘 아는 애였는데 오랜만에 만났는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못 불러주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때요? 내가 난처하게 된 거잖아요. 상대방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너가 누구더라? 이럴 때요. 그랬을 때 나는 embarrassed, 당황스럽게 된,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I was in 이라고 하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embarrassing situation 이라고 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빠진 나는 어떻게 될까요? I was embarrassed. 나를 수치스럽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뭐뭐하게 만드는 embarrassing situation.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Having egg on the face. 얼굴에 계란을 묻히는 거, 이것은 뭡니까? 굉장히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embarrassin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41쪽에 그 한 단락에 보면 embarrassed, embarrassing 구분하셔야 됩니다. 거의 100% 여러분께 꼭 물어볼 거고요. 하나 조언을 드린다면 얘는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도 중요한 어법의 한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고1 때 나오는 게요? 그럼요. 고1 때 오히려 중요한 기본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기본이 쌓이고 그 다음에 고2에 있어서 조금 더 실력을 쌓아서 그게 고3 가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학년의 기본 기초가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뭘로 넘어가느냐? 독립부정사라는 섹션인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둡시다.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좀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쵸? 자주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수거처럼 여러분이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보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굳이 얘가 뭐예요? 라고 하면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뭐 일종의 이제 부사구 같은 거. 요렇게 보면 될 텐데, 그러면서 뭐 문장 전체도 수식을 하고, 아우, 선생님, 그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요런 식의 덩어리 표현들이 자주 쓰이니까, 자주 쓰인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needless to say, 아까 나왔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so to speak 라고 하면 말하자면, to be honest, honest 정직한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고요. to tell the truth가 있으니까 뭡니까? 사실을 말하면, 진실을 얘기하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t to mention, mention이 언급하다거든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to make matters worse, 만들다 일들을 더 안 좋게, 더 나쁘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볼까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수거처럼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이런 간단한 독해 응용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리 풀어볼게요. 또 나중에 이제 학교 테스트에 임박해서 풀면 정신 없으니까, 자, 여기에 적절한 방금 봤던 표현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보자 라고 할 때 어떤 때 쓸 수 있나 한번 봐보세요. The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는 말했습니다. It would rain today, 오늘 비가 올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But, 하지만 it didn't rain all day, 하루 종일 눈이 안 왔어요. 뭐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Then on my way home, 그다음 이제 집에 오던 길에 I realized, 깨달은 게 뭐냐? 꼭 그런 날 있죠. 비 온다 해서 우산 갖고 갔는데 비 안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꼭 그 우산을 잃어버리고 와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I left my umbrella on the bus. 아, 버스에다 내가 두고 내렸구나 드는 생각. 에이, 또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다 이러고 있는데, 보세요. It started to rain. 버스에 내려서 집에 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 버스에다가 우산을 두고 와서 아이 큰일 났다, 이것도 또 잊어버렸다고 혼날 텐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종일 안 오던 비가 하필 또 우산 두고 내린 그 상황에서 내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일이 나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To make matters wor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화할 때도 그렇고 라이팅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거 없이 쓰는 것보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요게 하나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근사하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략 한 6개 정도 정리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덩어리 표현, 특히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자주 쓰이게 되는 그런 useful expressions 나올 때마다 하나씩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저는 요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면 2, 3학년 때도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치가 뭐냐, 이제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 이런 어순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장에 있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글을 쓰다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크게 써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광고하거나 이럴 때는 짠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강조하고 싶은 표현, 내용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앞으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쵸, 평상시와는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동사 주어하고 이 어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치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뭔가 강조하는 게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다?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요. He never imagined that. 자, 예문을 보면 그는 결코 데디아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교사가 될 거라고 그는 결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교사가 될 걸 꿈에도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강조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자, 여기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말 있잖아요.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도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결코 상상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nev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자, never. 그러면 선생님 얘하고 바꿔 쓰면 되겠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요. 얘가 직접 나가지 않고 누가요? do나 does나 did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agined 과거잖아요. 일반 동사 가만히 있어. 내가 출동해서 주어 동사 바꿔줄게. 너 과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 did로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id, he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imagine 하고 여러분 여기는 원형을 써야 돼요. ed 쓰면 안 돼요. 왜? 나 과거예요 라고 해서 얘가 대신 나가면서 과거라는 것까지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이거는 써보세요. 그래서 자료 다운받았죠. 지금 눈으로만 보시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써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표적으로 도치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말 앞으로 내보내게 되면 주어 동사 바뀌던데 특히 이런 일반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시제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do나 does나 did가 대신 가고 그 다음에 주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요 단어의 원형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 됐습니까? 요 원리를 이해하면 나중에 교재에 있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재에는 not only but also 있잖아요. 얘도요, 뭐가 되냐면 not only, not 부정을 나타내는 not이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나갔다. not only. 그쵸? 그러면 일단 not 요게 제일 앞으로 나가 있는 거니까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고쳐서 쓰나라면 여기 윗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여러분 한번 고쳐서 여기다 써보면 되는 거예요. not only 하고서 얘가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바꾸면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they하고 조동사 could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괜히 얘까지 끌고 가죠. 그러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ot only could the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see nothing 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쭉 써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짜잔 보여드리면 여기에 관련돼서 쓰게 되면 not only could they see nothing 이라고 하면 해석하면 그들은 see nothing 아무것도 못 보았을 뿐만 아니라 they were tired 굉장히 지쳤습니다. 요거는요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도치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겨우 레슨 2에서 어법사항 하나 배웠는데 수능에 나오는 수준의 문장까지 제가 섭렵을 할 수 있네. 제가 그랬잖아요. 1학년 때 중요한 어법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하나씩 챙겨두면 된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여러분 혼자서 한번 써보고 풀어보고 해석도 해보고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떨까요? Not only is this is 라고 했을 때요. not only가 나왔다. 그러면 동사 주어로 바뀌게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요거 is는 비동사, 일반 동사 아니니까 이럴 때는 동사 주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석해 볼까요? 이것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히 유용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not only가 앞에 나왔을 때도 이렇게 도치가 되는구나.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교재 나온 거. 인제는 아까 제가 본문 설명할 때 여러분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저래서 내가 영어 싫어하는데. 근데 제가 본문 해석해 드렸고 그 다음에 도치에 대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그럼 다시 본문의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해가 되나 보세요. not only가 앞으로 나오니까 did appearance. 그렇지.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외모가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look을 대신을 해서 여기 did가 나간 거니까 과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뭘 쓸까요? 원형을 써야지. 왜 여기 looks 이런 걸 쓰냐고. 그쵸? 따라서 look들을 쓰는 게 맞구나.
원래 동사 과거였어요 라는 것을 did가 대신 앞에서 알려주면서 일단 동사 주어는 야, look 너 대신에 내가 동사 주어 바꿔 써줄게, 순서를 바꿔 써줄게 나갔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남아있는 일반 동사를 뭘 써라? 원형을 쓰는 게 맞구나 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죠? 거기에다가 이거는 일종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여러분 look funny라고 하면 뭐예요? 우스꽝스럽게 보이다. 우리말로 뭐뭐하게 하니까 자꾸 부사 쓰는데요. look 다음엔요. 너 되게 아름다워 보인다. You look beautiful 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부사 쓰지만 look 뒤에는 형용사 형태의 보호가 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한 번만 더 체크해 두시면 내가 오늘도 강의 듣길 잘했네. 하나씩 내가 알아가니까 되게 뿌듯하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효과적인 인터넷 강의 활용법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솔직히 이 진도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이렇게 자료 뽑아가지고 보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 좀 힘들어요. 이게 뭐지? 또 이거 외우라는 건가?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진도 특강일 때는요. 꼭 복습을 하세요. 강의 들으면 그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건 꼭 쓰게 해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외워야 되겠구나. 포인트를 잡았죠. 그러면 복습할 때는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공부하지만 옆에서 선생님이 자꾸 속삭이는 거. 얘들아 이거 중요해. 이거 다시 꼭 한번 해봐.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실력이 배가 느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거는 스스로 혼자서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을 독해 파트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꼼꼼한 설명은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레슨 2에 있어서 목표는 뭐죠? Food Expressions에 관련돼서 알아보는 건데 오늘은 도입부에다가 첫 번째 Food Expressions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as Jessie's performance?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제시가 공연했는데 제시의 공연 어땠니?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To be honest. 뭘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말이야. She was very embarrassed.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당했어. 별로 잘 못했나 봐요. 요거를 우리가 배운 food expression 쓰게 되면 She was very embarrassed. 수치스러움을 당했어. 당황스러움을 겪었어. 요런 거에 있어서 뭐라고요? She had, 그렇죠. egg on her face 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useful expressions 여러분이 회화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물론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behind story까지도 알았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는 얼굴에 계란을 칠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구나. 아마 동아출판을 공부한 친구들은요 회화에서 이런 표현 만났다 아주 여유롭게 굉장히 얘가 수치스러움을 당했구나 라는 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따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봐보세요. Writing a book report. 뭐 어떤 리포트 쓰는 거 있잖아. 책에 관련해서 리포트 쓰는 것은 굉장히 어때? For me, it's very difficult. 저한테는요, 뭐 보고서 글 쓰는 건 되게 힘들고 싫었었는데, 자, 이 친구한테는 어땠을까요? 딱 물어봤어요, B가.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책에 관련된 보고서 쓰는 거는 뭐뭐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It's very easy to do. 쉽다는 말이야. 나한테는 책에 관련된 보고서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쉬워. 그러면 very easy라고 쓰면 좋을 텐데 매우 쉽다. 그쵸? 누워서 떡 먹기다. 뭐 식은 죽 먹기다.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게 a piece of cake. 엄밀히 얘기하니까 음식에 관련된 표현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운 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key expressions를 실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vocabulary practice. 요거는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과제를 드릴게요. 과제로 어떤 단어일까요? 인데 food. food는 food인데 is used. 사용되더라 with other foods. 다른 food, 음식들하고 사용이 되더라 in the preparation of a particular dish라고 하니까 특정한 요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사용이 되는 food다라고 하니까 맞아요. 재료. 뭐가 있더라? I로 시작한 단어 있었어요. 써보세요. 발음도 해보고. 두 번째, the way. 방식인데 a person or thing looks to other people.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 thing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 어떤 방식?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A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그쵸? 어떤 모습, 외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만큼은 여러분이 쓸 수도 있고 발음도 했으면 이거 잘 모르겠으면 제가 우리말로 지금 뜻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일 앞에 Key Expressions에서 단어 쭉 설명한 거 있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짧은 2페이지였지만 무궁무진한 걸 좀 많이 채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재밌는 Food Expression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